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계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부총리님 안 나오셨으니까 1차관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0월 30일 날 우리 기재부 종감 때 29일 날 밤에 백악관에서 그 팩트시트 올라온 거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린 게 있습니다. 백악관에 올라온 거 보면 우리 대한항공 499억 달러부터 해서 마지막에 그 하나오션 50억 달러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팩트시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 관련돼서 이게 해당 금액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직접 투자 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조선업 협력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 기업들의 별도 투자로 분류되는지 이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종감 끝날 때까지는 물론이고 오늘까지 지금 기재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종감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죠?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되게 우리 부총리님이 되게 우왕좌왕 하시던데, 이거 정확히 한번 빨리 파악해 보시고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하나 더 요청드린 게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이 100% 완전하게 개방됐다라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 그 범위에 농축수산물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총리께서 빨리 파악해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예. 하여튼 이 두 가지 빨리 좀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MOU나 기타 팩트시트 이 작성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좀 석연치 않은데, 어쨌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차관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은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 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오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 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등 회의 자료는 모두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인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형일 제1차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4건의 국가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채권과 첨단 전략산업 기금 채권,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임 예산 규모는 519조 2,973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1조 5,737억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 수입원 378조 6,015억 원으로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하여 잠깐만요. 예. 의사진행. 네. 네. 일단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여기 대해서 우리 행정실장 설명해 주세요. 예. 다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안 지금 뜬 거 이거 갖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쪽이 내 것만 잘 들어왔나? 지금 이 자료 관련돼서는 각 그 의원님들 방으로 다 자료가 보내졌고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출력해 오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아직까지 수정했어요? 아직 그렇게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 그래 일단은 읽으십시오. 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 수입은 378조 6,015억 원으로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조 7,9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119조 212억 원으로 금년보다 27조 1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1조 6,745억 원으로 금년보다 7조 7,6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46조 1,900원으로 금년 본 예산보다 5조 2,590억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1조 5,20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재해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1조 8천억 원을 증가한 4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8,063억 원,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3조 3,987억 원 등 총 9조 5,863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77조 1,742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57조 4,110억 원 등 총 334조 8,5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1조 9,006억 원 등 2조 3,79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7,007억 원,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원 등 7,763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 평년기금은 공공자원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39조 486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79조 5,938억 원 등 135조 1,347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 취득사업 9,961억 원, 비축 토지 매입 3,000억 원 등 3조 6,68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9,177억 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8,375억 원 등 2조 9,05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 건의 국가보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0조 원 이내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채권과 15조 원 이내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 채권과 2조 9천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국가보정 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국가보정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명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영규 재정관리관입니다. 유수영 대변인입니다. 이형열 정책조정국장입니다. 병광욱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천재호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강윤진 국고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국가데이터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통합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 경제와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37억 원으로 금년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4,547억 원으로 금년보다 1,08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41억 원 증가한 1,592억 원, 기본 경비는 5억 원 증가한 182억 원, 주요 사업비는 경제총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모업 총조사의 완료로 금년보다 1,127억 원 감소한 2,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 확립 및 시스템 구축 등 통계 정보 확충 및 서비스 체계 개선에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산업, 구조 변화 파악을 위한 5년 주기의 경제 총조사를 비롯하여 고용, 복지, 물가 등 국가 기본 통계 생산을 위해 1,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통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며 데이터 활용,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통계 제도 정비 및 통계 교육에 1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총괄 조정 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호 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국세청장 먼저인가?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기, 마약류, 불법 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유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해소와 AI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수입 부가세 징수 등 균형 있는 과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 수수료 등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세점 수수료 요율 인하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513억 원 감소한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280억 원 증가한 6,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56억 원 증가한 3,734억 원, 기본 경비는 2억 원 증가한 355억 원, 주요 사업비는 122억 원 증가한 2,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 통관 및 기업 지원, 광만 감시, 특송화물 통관 시설 운영 관리 등 수출입 통관 분야에 379억 원, 관세 탈루 심사, 불법 유해 물품 분석 등 관세 심사 분야에 48억 원, 마약 밀수, 불법 부정무역 단속 등 밀수 조사 단속 분야에 80억 원,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통관 감시 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진흥화 분야에 1,094억 원, 해외 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 관세 협력 분야에 179억 원, 청사 시설 개선, 송무 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9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 및 기업 지원,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단말기 지금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도 일선 현장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부가 포상금 등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준비,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등 국세청 혁신과 도약을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 세입 예산안은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보다 146억 원 증액한 3,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55억 원 증액한 총 2조 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 경비가 1조 6,329억 원으로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954억 원 증액한 1조 4,8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되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보다 7억 원 증액한 4,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추진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6년 500명을 시작으로 3년간 총 2,000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총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국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확대해온 국세행정 전산화를 혁신적으로 뛰어넘어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정보화 마스터 계획 수립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후년에는 시스템 본격 가동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체납관리단 운영과 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분야별 현금 영수증 제도 활성화 등 과세 기반 확충 분야에 145억 원, 역외 탈세 대응, 조사활동 지원 등 탈세 대응 강화에 898억 원, 체납 정리 지원, 납부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 관리에 834억 원, 국세행정 전산 시스템 운영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52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국세청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세청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안은 혁신 조달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과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사업 수익 증가 등을 반영해서 금년 예산 대비 406억 원 증가한 7,7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한 실제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총 지출 규모는 2,961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897억 원, 기본경비 146억 원, 주요 사업비는 1,9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국내 시범 구매 624억 원, 해외 실증 200억 원 등 혁신 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자금 800억 원을 반영하고 노후화된 비축창고 정비를 위해 31억 원, 비축 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비축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병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국세청 조달청 소관 예산안 및 4건의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된 2026년도 예산안 요약 검토 보고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실적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으로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 자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실적을 1조 1965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내역 중에는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대금 기금 사업 중 연구 용역이 완료된 26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포함시켰으며 한국수출은행 출자와 같은 일회성 단년도 사업 및 10개 ODA 사업 및 110개 국유자산 관리기금 사업과 같이 추연금 총액 또는 총사업비 총액의 조정 없이 단순히 연부액만 조정한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포함시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추후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실적이 가닥 예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4조는 예산안 첨부 서류로 국유재산 명세서를 규정하며 그 작성 기준을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국유재산 명세서는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이 아닌 해당 연도 상반기 말 기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안 첨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사업은 2026년도에 타브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 4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브 및 NDCC라는 R&D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가 2026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면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예산에 한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R&D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재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R&D 사업에 대한 과도한 평가 부담이 될 가능성과 R&D 성과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브 및 NDCC 평가 결과는 2026년 연말에 도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는 2027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감액 필요성이 있으나 기재부는 사업 기획안 단계부터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그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11번째 사항입니다.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7천억 원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최근 타결되고 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아닌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별도 기금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이행할 경우 동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외국환 평형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재위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 시 기재부는 향후 외풍기금 자산 운영 위탁 수수료를 기금 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를 채택한 점을 고려하여 자산 운영 위탁 수수료 예산을 기금 운영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산 예비 심사 시 기재부는 외평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 운영 위탁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평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를 채택하였는데 한국투자공사의 임의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자산운용 위탁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예결산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고 심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국세청 소환 예산안입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새로 신설된 국세 부가 포상금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포상금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어 국세 부가 포상금에 대한 고시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조달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넷째 상황입니다. 해전자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해전자금은 비축물자 구입 등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전출금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전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핵심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 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2026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입니다. 둘째 사항입니다. 2026년도 공급망 안정기금 채권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대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 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의 대폭적인 확대는 민간 자본의 투입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애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동기금의 주 목적과 달리 첨단 전략 산업 부분에 상당한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롭게 신설되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과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동기금 채권 보존 한도액 일부를 감액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 예산안과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소관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 예산안입니다. 첫째,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이후 변화된 대내 외적 경제 여건의 변동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세 수입 전망에 기반이 되는 변수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세입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수정된 전망을 반영하는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조세 지출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규제의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조세 지출의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귀착될 수 있도록 조세 지출 정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 데이터처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경제 총조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조사 요원의 모집,
채용, 교육 훈련 등 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수출입 화물 검사 지원 사업은 그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와 검사 비용 지급률이 수시로 조정되어 왔는데 납세자의 세관 검사에 대한 수능도를 높여 수출입 검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78항, 제86항, 제93항, 제203항, 제535항부터 제539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0항 정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54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강선우 의원님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9항 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23항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야 109명의 의원이,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한 여야 10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되어 있는 제안 설명서를 이 자리에서 읽는 것을 대신해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4월 299명의 의원님들께 보내드렸던 친전 내용 일부를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국회에서 연 토론회와 간담회 등이 약 200건 정도가 됩니다. 지난 2월 여느 토론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복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희귀질환의 날 기념 토론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에 계시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이 제 두 눈, 제 가슴 안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많은 밤들과 많은 낮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팠고 그럼에도 웃었고 또 웃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건너고 있는 계절들을 그곳에 계신 분들의 눈빛에서, 표정에서 고스란히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이 있습니다. 23년 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키울 수는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을 뒤지고 논문을 찾아 읽고 학회를 다녔습니다. 그저 동동거렸던 것 같고 대상이 없어서 닿지도 못할 원망을 하던 저는 그때 25살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자라며 꽤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슨 주사가 어떤 약이 나왔더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까 싶어서 방법을 찾고 찾아서 어떻게든 맞춰보고 먹여보며 키웠습니다. 저희 아이는 질환이 없고 발달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울음을 참으며 종종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줘서 참 더 고마운 복숭아 같은 웃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제겐 무척 과분한 아이입니다.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총 1,338개이고 질환당 평균 환자 수는 약 41명 정도이며 극희귀 질환의 경우 연간 한두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윤 창출 기준으로 보면 제약 시장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시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고 개발할 가치도 없겠지요.
병이 무엇인지 겨우 알아내도 약이 없거나 약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 비싼 돈을 다 낼 테니 구하기만 해달라고 해도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미유통 의약품을 구하는 과정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정부에 공급을 요청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진단서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달된 자가의약품은 우리 희귀 질환자들에게는 해외 직구 수입품이 아닌 생명줄입니다. 몇몇 치료제를 제외하고 센터가 매입한 자가의약품에는 모두 8%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오롯이 환자의 몫입니다. 이 법안이 여기 계시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님을 비롯한 기재부 마음에는 들지 않는 법안일 수 있습니다. 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의약품만 세금을 면해줘야 하는지 형평성의 문제 등 충분히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관세로는 25억 6,817만 원, 부가가치세로는 68억 8,495만 원을 거뒀습니다. 1년으로 나누면 매해 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생명줄에 매해 10억씩 세금 거두지 않아도 지장 없는 국가 아닙니까? 2025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2월 희귀질환의 날 기념 토론회장을 빠져나와 본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숙녀분께서 토론회장 바깥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천성 유전질환,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 저희 딸아이와 같은 프레더-윌리 증후군이시구나. 네, 저는 강선우입니다. 기억할게요. 라고 짧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더는 바쁠 수 없을 것 같던 하루 끝,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누구예요? 라며 인사를 건넸던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봤었지? 어디서 들었지? 아, 25 강선우가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엄마 손을 잡고 함께 여기저기 곳곳에 있었던 그 친구구나. 20년 만에 그것도 거짓말처럼 내가 주최한 희귀난치성 질환 복지법 제정 토론회장에 이제 큰 숙녀가 돼서 왔구나. 그리고 20년 전과 똑같이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라고 말해 주었구나.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기재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 도와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치료제를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가 환자들과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분들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님들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2항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녀 1명은 20%, 2명은 30%, 3명 40%, 4명 이상 5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을 현실화하는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세의 혜택을 넘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 수준이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전공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이 육아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근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법률안 44건에 대해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된 경제소관 법안 검토 보고 요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후속되는 개정안으로서 기존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관하고 공문위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며 민간위원 수 확대 및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자문기구였던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민간위원회 영향력을 확대하여 공운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운위 사무처와 관련하여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을 공운위 위원으로 포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취약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최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약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업무와 중복 충돌이 없도록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500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단말기상의 요약본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중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 채용을 통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조세 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사원에 의한 실태조사가 국세 징수의 연장선 상에서 사실행위에 국한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 관련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하여는 먼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보육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지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하여 확대하는 등 출산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양육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될 경우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득세수 감소에 따라 4대 공적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상 세제상 지원 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내 주식가치의 저평가 해소, 주식시장으로의 자본 이동 등 긍정적인 측면과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저하, 부의 양극화 심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권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비과세 적용 기한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하는 다수 개정안과 농어업인 등 조합원과 저소득 서민에 한정하여 비과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동과세 특례의 취지, 조세 형평,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 고려 시 정부안의 정비 방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상호금융의 악화된 자산 건전성과 경영 실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및 법인세 관련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하여는 먼저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 해외 동향, 세수 효과, 조세 특례의 신설 개편에 따른 실효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등 전략산업이나 자동차 부품 산업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6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국내 생산 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가 경제 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선별과 그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 안에 대하여는 응능부당 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맞춤형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간 상속 문화, 제도의 변화, 조세 인프라의 확충,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과세 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기능 저하 측면과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동일세대 1회 과세 원칙,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해외 입법 내 고려 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측면과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의 정합성, 세수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교육세법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재원 확충을 위해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에 한정한 세율 인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금융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가 가능성과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인상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손익통상 허용 등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개편에 관한 개정안은 감세 능력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을 합리화할 필요성과 함께 외형에 대한 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도입 취지와 세수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대체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항부터 50항까지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50항까지는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위원장님과 소위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이미자 의원, 김영환 의원, 정태호 의원, 오기영 의원, 차기근 의원, 박홍건 의원, 박성훈 의원, 최현석 의원, 김영진 의원, 이인선 의원, 진성준 의원, 조성래 의원, 윤영석 의원, 천하람 의원, 권영세 의원, 박수영 의원, 김태년 의원, 박대출 의원, 최기상 의원, 유상범 의원, 박민규 의원, 이소영 의원, 안도근 의원, 정일영 의원님 등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형일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